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리온 초코파이의 중국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코파이라는 과자인지 빵인지 이런 상품을 잘 아시죠? 사실 저도 초코파이에 상당히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여행을 취재 중에요. 베트남에 가정을 들렀는데 그 제사상에 올라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초코파이인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중국의 유교 문화가 가장 발전한 곳이 한국과 베트남이에요. 사실 중국은 유교가 발상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꽃을 피웠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것을 가장 훌륭하게 중국보다 더 잘 지켜 계승 발전시켜 온 나라가 한국과 베트남, 이런 점에서 두 나라가 제사도 잘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제사상에 초코파이가 올라가 있다? 그리고 초코파이가 없다고 제수 준비가 안 됐으니까 빨리 가서 사와라,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제사상을 올릴 때 반드시 고기를 올리고 또 홍동백스라고 그래서 빨간 거 흰색 가려가지고 많은 예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제사의 원칙을 제시한 주자의 가래에 보면 이런 원칙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져 왔는데, 아무래도 제사상에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선조들한테 올리는 거니까 귀한 것들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귀한 것들. 자, 조선 왕조의 종묘, 거기가 조선 왕실에 제사 지내던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 고기를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임금이 직접 산행을 갑니다. 가서 사냥을 해요. 사냥을 멀리 원정을 떠나서 거기서 꽁을 잡거나 사슴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시식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군사를 보내서 종로사가의 종묘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상부터 먼저 올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귀한 음식은 제사상에 먼저 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베트남 제사상에 초코파이가 올라갔다? 그 정도로 초코파이가 훌륭한 대중적인 상품이 됐다. 그런 면에서 어릴 때 초코파이를 많이 먹고 자랐던 저희들로서는 뿌듯한 자부심, 또 자긍심까지도 느낄 수가 있었더랬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초코파이가 베트남에서 귀한 상품, 대중적인 상품이 됐느냐를 대해서 베트남 사람들하고 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우선 초코파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관하기도 다른 제품보다 눅눅하지도 않고요. 보관이 오래 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습한 지역에 있는, 열대지방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먹었고,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후손들이 그분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초코파이를 낸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렇게 기업하는 분들에게 저는 상당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초코파이 하나가 결국은 베트남에 한국의 문화를 알렸구나, 한국의 자긍심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돈도 적지 않게 벌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요즘 오리온 제과,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중국 쪽에 굉장한 지금 투자, 또 경영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좁은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다가 시장도 적고 이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또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국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요, 아니, 이 오리온 제과에 대해서, 초코파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오리온 제과하면 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이냐를 봤더니 초코파이가 중국에서는
뭐 베트남처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오리온의 중국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게 오감자라는 상품입니다. 오감자. 자, 이 오라는 게 중국말로 어조사 아자를 쓰고 느낌표 하나 찍고 거기다가 흑토에 콩두자를 쓰는데요. 이 토두라는 게 중국말로 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자를 튀긴 과자인데 이거 매출이 초코파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의 전략이 상당히 현지화가 많이 됐구나. 그런 면에서 일단 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오리온 제거가 반드시 뭐 초코파이를 생산했다 초코파이만을 계속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현지의 기호에 맞게 오감자 같은 상품으로서 또 시장을 열어간다. 이런 면에서 나름 뭐 상당히 그 전향적인 하나의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의 제품 개발이라든지 시설 투자 이런 것은 좀 잘 하지 않고 너무 중국으로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오리온이 중국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이 오리온의 지금 CEO, 오리온을 꾸려가는 사람이 담철곤이라는 분 아닙니까? 왜 담씨지? 좀 흔치 않은 성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우리나라 분이 아니에요. 대만 화교인데요. 그 아버지가 대구에서 한의사 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적도 당시에 대만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이제 수업을 등록을 해서 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이화경이라는 여학생을 만납니다. 그 이화경 씨가 지금 안주인, 그러니까 오리온 그룹의 사모님이거든요. 이화경이 누구냐? 이화경은 동양그룹이라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동양그룹, 뭐 동양제과도 있었고 동양시멘트도 있었고 설탕, 당시에 굉장히 큰 기업이었습니다. 재계 순위 10위 안에도 들어가던 굴지의 기업이 있는데 이양구란 분의 둘째 딸이거든요. 자, 이양구, 우리나라 자본주의 초기에 초석을 딴 훌륭한 분이죠. 북한에서 단신 올람을 했는데요. 이분이 여러 사업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했는데 특히 6.25 때 설탕 베팅이 엄청나게 대박을 칩니다. 사실 우리가 설탕을 보편적으로 먹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는 눈이 있었던지 6.25도 터지기 이전에 설탕 대량 수입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탕이 한국으로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6.25 동란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늦어진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 그때서 이 설탕이 뒤늦게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님 입장에서는 지체 보상금도 받을 수도 있었대다가 문제는 6.25 전쟁 때문에 설탕값이 폭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창고에 관리비도 안 들고 물류 자체가 부산항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풀어서 한국에 팔면 조금 가공해가지고 파는데 설탕 소비자 가격이 수십 배, 수백 배로 올랐으니까 일약 부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6.25 전쟁 직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설탕의 상당 부분, 뭐 거의 대부분을 이양구 회장이 독점해서 외국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때 이양구 회장의 별명이 설탕왕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삼성그룹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게 되고 삼성도 한때 설탕 사업을 제1제당, 회사 이름이 제1제당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삼성그룹과 동양그룹이 협업한 적도 있죠. 이분에게는 북한에서 내려온 데다가 친척이 많이 없죠. 그리고 설하에 자녀가 딱 둘만 있었습니다. 그 둘이 또 딸이었습니다. 이혜경 씨와
이화경 씨였거든요. 이양구 씨가 큰딸인 이혜경 씨를 현재현이라는 당시 실세 검사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이 현재현 검사는요, 검사로서 똑똑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고려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그 중매를 이화여대 총장이 쓰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최대의 가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 현재현 씨가 사업에 실패를 해요. 동양그룹, 동양증권 다 망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나가보면 대만계 유안타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이 망하고 그것을 대만의 유안타 증권이 산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실패를 했을 때 책임을 지고 검찰에 기소가 됩니다. 그 이후로 현재현 씨와 그 큰언니 이혜경 씨는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두 자매, 그러니까 이양구 회장의 두 자매인 이혜경 여사와 이화경 씨와의 관계입니다. 보통 언니 동생 하면 피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친해야 되는데 동양그룹이 부도가 났을 때 언니인 이혜경 씨가 동생인 이화경 씨, 지금 오리온의 안주인에게 SOS를 쳤습니다. 좀 보증 좀 해달라. 그때가 추석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채권자들이 보증을 받으면 살아날 수도 있겠군. 저도 관련 기사를 그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때 그 연휴 기간 중에 동생인 이화경 씨 가족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남철곤 씨가 운영하는 바로 오리온에서, 초코파의 오리온에서 우리는 언니 회사인 동양그룹에 보증할 생각이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동양금융그룹의 부도의 화살이 튀는 것을 아마 사전 차단하려는 그런 불가피한 조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언니 이혜경 여사와 동생 이화경 씨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게 되고요. 나중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어머니 재산을 둘러싸고 법정투쟁까지 가고 고소고발전까지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이로까지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피를 나눈 사이도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역사에 참 아이러니를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간의 화제는 말이죠. 큰언니 이혜경 여사는 정말 부잣집에 시집가지 않았습니까? 명문 가문에. 부자라기보다는 명문가, 또 당시 현직 검사, 정말 삐까번쩍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동생인 이화경 씨는 어떻게 됐냐? 이게 이양구 회장의 이 중매를 써서 남편을 구해준 게 아니라 본인이 서울 외국인 학교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 연애 대상자가 바로 대만계 화교 남철곤 씨예요. 집안에 반대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국적만 달라져도 또 화교하고 결혼한다 이런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온갖 시련을 이제 극복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도 동양그룹의 사실 덩치 큰 부분은 언니가 가져가고 그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작았던 과자 쪽을 맡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리온 제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초코파이를 잘 키웠고 또 지금은 중국까지 잘 진출한다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에 반대했던 장인 어른의 유업을 잘 승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남철곤 회장께서 원래 중국 국적이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들도 중국에 유학 보내고 중국에 너무 올인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업을 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의 기술 투자라든지 또는 시설 투자 이런 거 좀 적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일부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리온 제과를 먹고 큰 저희들 세대 입장에서는 중국에서의 사업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좀 삐까번쩍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오리온 제과의 초코파이의 중국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